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엔 혼자 남게 되는데 혼자서도 잘 살아가기 위한 인생 이야기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째,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는 연습. 예전엔 늘 누군가 옆에 있었지. 남편도 있었고 아이들도 북적였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혼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소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세월은 어김없고 지금은 혼자인 게 일상이지. 처음엔 조용한 집이 무서웠고 밥을 차릴 이유도 없어졌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거든. 그래서 혼자라는 단어에서 서히 익숙해지기로 했어. 방 안의 고요함도 식탁의 빈자리도 이건 슬픔이 아니라 평온일지도 몰라. 오늘은 아침에 혼잣말을 좀 해봤어. 잘 잤어? 오늘 뭐 해 먹을까? 스스로와 대화하는 이 시간이 의외로 꽤 괜찮더라고. 둘째, 자식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한때는 애들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 아들 취직, 딸 결혼, 손주 유치원. 하루 종일 그 일로 마음이 바빴거든.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그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 그래, 자식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드라마의 조연이 아니더라고. 그 애들도 자기 인생 살고 있잖아. 내가 간섭하면 더 불편하고 아내도 잘 살더라. 그래서 이제는 거리 두기를 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돕고 대부분은 묵묵히 지켜봐. 마음은 여전히 쓰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는 이제 다시 나로 돌려놨어. 셋째, 식사 시간은 나를 위한 의식이다. 혼자 먹는 밥 대충 때우게 되더라. 라면, 김치, 밥 한 숟갈 끝. 근데 그게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어. 어느 날 유튜브에서 혼밥 요리 영상을 봤지. 한 사람이지만 정갈하게 밥을 차리더라고.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그날 저녁 나도 예쁘게 상 차려봤어. 반찬도 담고 국도 데우고 조명도 켜고. 혼자였지만 기분이 좋더라. 마치 나를 위한 파티 같았어. 식사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존중이자 일상의 의식이더라고. 그날 이후 내 식탁은 다시 생기를 찾았지. 넷째,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친구처럼 받아들여라. 가끔 저녁에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 TV 소리만 울리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불쑥 찾아오지. 처음엔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외로움도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늘 곁에 있지만 해치지는 않아. 그저 말을 걸면 고요히 앉아주는 친구랄까. 그래서 외로울 땐 이렇게 말해. 왔구나. 잠깐 앉았다가. 그랬더니 덜 힘들어졌어. 외로움을 쫓아내려 애쓰지 마. 그럴수록 더 짙어지니까. 그냥 친구처럼 맞이하면 돼. 그것도 혼자 사는 지혜 중 하나야. 다섯째, 하루 일과표를 스스로 만들어라. 시간이 많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함정이더라. 아무 일정 없이 보내는 하루는 마치 수면제 먹은 것처럼 멍해져.
그래서 다이어리를 샀지. 아침 몇 시 기상, 몇 시에 산책. 점심은 뭘 먹을지.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새 익숙해졌어. 계획이 있다는 건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야.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니까. 오늘의 계획을 지켜내는 그 작은 성취감이 혼자서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게으름도 줄고 하루가 짧아지더라. 6째, 손주보다 동네 사람이 더 자주 만나는 가족이다. 손주는 귀엽지만 1년에 몇 번 보잖아. 근데 동네 친구는 매일 볼 수 있어.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김 여사. 산책 코스에서 마주치는 강아지 엄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가족 같아. 작은 안부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서로 챙겨주는 김치 한 통에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줄어들더라. 가족은 꼭 혈연이어야 할 필요 없잖아. 서로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어쩌면 더 깊은 관계일 수도 있어. 7째, 스마트폰은 외부 세계로 가는 창문이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어려웠어. 터치가 잘 안 되고 앱은 왜 이리 많은지. 근데 조금씩 배워보니까 신세계더라. 사진도 찍고 유튜브로 요리도 보고 가끔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 보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건 필수야. 뉴스도 바로 보고 정보도 찾고 카톡으로 친구와 밤 약속도 잡고. 스마트폰은 젊은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생존 도구야. 모르면 배우고 익히면 편해져.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손안에 이 창문부터 열어야 해. 8째, 몸이 먼저다.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확실히 느껴. 몸이 불편하면 세상 모든 게 귀찮아져. 걷는 것도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래서 요즘은 몸부터 챙겨. 스트레칭, 맨손 체조, 정기검진.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 옛날엔 아프면 참았는데 이젠 참는 게 손해더라고. 병원은 미루지 않고 약은 제때 챙기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 이제는 뼈저리게 실감하지. 혼자 살려면 건강은 기본 중 기본이야. 9째, 집안에 내 취향을 채워라. 혼자 사는 집이라고 허전하게 두지 마. 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소파엔 포근한 쿠션 하나, 꽃 한 송이라도 놓아두면 집이 달라져. 그 공간은 나를 닮아가고 내 감정도 거기에 따라 변하더라. 집이 나를 반겨주는 느낌. 그게 혼자 사는 사람에겐 크지. TV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로 틀고 향도 하나 사서 피워보면 삶이 조금 더 반짝거려. 이제는 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꾸미는 집이니까. 10째, 마지막 준비도 두렵지 않게 해두자. 어느 날 뉴스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는 걸 봤어. 그게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지. 유언장, 중요한 연락처, 비상시 메모.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야. 나를 위한 배려이자 남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마지막 예의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싶다면 이 준비는 용기 있게 해야 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어쩌면 혼자 사는 인생의 진짜 마무리일지도 몰라. 오늘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